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싱생송 역사인 가요 2월 넷째 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날짜로는 2월 22일에서 2월 28일까지 이야기를 전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886년 2월 22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광고 등장. 이야, 저렇게 오래됐어요. 1886년. 네.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 한성순보. 이 한성순보가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폐간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 나온 신문이 한성주보지요. 이 한성주보에 광고가 실렸는데 덕상 세창양행 고백이라고 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광고가 등장한 겁니다. 내용은요, 세창양행은 누구에게나 친절히 대하겠고 정직한 상거래를 하겠으며 세창양행 상표를 확인하고 물건을 사면 잘못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풀이가 돼 있습니다. 그 참 특이한 것이 광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문에는 표기가 고백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야, 고백. 그냥 광고보다도 고백. 이 독일계 무역 상사였었습니다. 세창 상사가. 그런데 이미 광고라는 것보다도 고백이라는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벌써 이미 그때 고객을 왕으로 모시겠다 어떤 이런 의식이 보여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광고 내용은 어떤 거였나 하면은요. 세창양행이라는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을 나열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제품이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사는 것과 파는 것이 있잖아요. 파시오 하는 물건입니다. 그 물건 중에는 호랑이 가죽 비롯해서 수달피, 수달 가죽이죠. 그리고 또 검은 담비, 흰 담비, 소, 말, 여우, 개 이런 동물들의 가죽을 파시오 이겁니다. 우리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머리카락, 소, 말, 돼지의 갈기털, 꼬리, 뿔, 발톱 이런 것까지, 네. 조개, 소라, 담배, 종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옛날 동전까지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드릴 물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파시오 하는 물건을 이렇게 광고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팔려는 물품이 있겠죠. 당연히 사시오 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명종. 귀한 거였죠. 자명종. 네. 좀 있는 사람은 이걸 사려고 아주 그냥 안달복달이었다니까. 그리고 유리, 또 뭐랄까 서양등, 조명등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서양등, 그리고 서양의 단추, 거기다가 또 각양각색의 직물, 의복 또는 염색약 이런 것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을 못하는 것들이었죠. 주로 이제 공산품들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가져왔으니 사시오였었고, 좀 전에 가죽 같은 거, 동물의 껍데기, 털 이런 거는 우리에게 파시오, 우리가 사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물건. 네. 근데 이런 사고 파는 물품들이 쭉 나열을 해 놓으니까, 이 많은 물품들 나열만 해 놓으니까 일단 보기에 좀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즉 가시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시성이 떨어지니까 1897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림이 들어간 그런 광고를 또 발행을 하게 됩니다. 세창양행. 광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백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참 돋보이는데, 고객을 왕으로 이런 의식이 그때부터 스며들었던 게 아닌가. 참 재미있는 그런 광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1886년 2월 22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2001년 2월 23일 보겠습니다. 하춘화 세종문화회관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 네, 이야, 2001년에 데뷔 40주년이면 2021년 현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데뷔 60주년이 되네요. 와, 네. 하춘화 씨 나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런데 데뷔 60주년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라겠습니다. 어려서 한 줄은 아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려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요계 생활을 그야말로 빅스타로 계속해서 걸어왔기 때문에 정말 쇼킹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뭐 현존하는 가수 중에 단연코 많은 에피소드를 간직한 그런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참 재밌는 것이 1965년 2월 3일인데요. MBC의 가요 1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MC가 하춘화 씨를 소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버렸나 하면 어린이를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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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지요. 네. 워낙 이제 어린 친구가 나오니까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스태프분들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기획자, 공연 기획자. 네. 그 스태프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누구라고 딱 꼬집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린이를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것은 뭐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는 부정적인 어투로 얘기를 했겠죠.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수성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얘기죠.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야기인데 1977년 11월 11일에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공연 도중에 다이너마이트를 가득하게 실은 열차가 폭발을 해버리죠. 그래서 무려 59명이 사망을 하고 1158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바로 그 폭발한 역 주변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주변 극장에서. 이게 바로 이리역 폭발 사고입니다. 근데 이 사고를 겪으면서 정말 그 엄청난 슬픔을 가져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이주일이라는 미래 초대형 희극인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요. 당시만 해도 무명이었었는데 쓰러져 있는 하춘화 씨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의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보시오. 엎혀있는 사람보다 당신이 더 위험하오. 왜? 두개골이 부서졌다 그러잖아요. 이주일 씨가. 그런데 이주일 씨가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이 그렇게 죽을 편인데 어떻게 쓰러진 가수를 업고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주일 씨 하는 말이 이게 정말 코미디언의 말씀 그러니까 코믹한 그런 코믹한 농담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주일 씨가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등 뒤에 엎여있는 이 사람이 죽으면 내 밥줄이 끊어질까 봐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정말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고 무명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랬었으면 간신히 잡은 일자리 하춘화 리사이틀의 MC, 쇼 MC 그걸 놓치면은 난 더 이상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미디 황제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바로 이리역 폭발 사고가 뜻하지 않게 남겨두고 간 그런 대형 희극인의 알림 바로 그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하춘화 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 재미있게 상세하게 좀 듣고 싶으면은요. 저의 전작 49화더라고요. 박해상의 싱생송 49화 사연인 가요의 팔도 노래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라도편 영암아리랑 편을 보시면 지금 후배 가수들로부터 많은 문화예술인들로부터 하춘화란 사람이 살아있는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설적으로 불려지고 추앙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938년 2월 24일 봅니다. 듀폰사 나일론 재질 칫솔 판매. 네, 나일론을 만드는 회사죠. 듀폰. 세계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칫솔을 그때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1938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938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양치질을 안 하고 살았던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칫솔과 같은 그런 용도의 물건이 이미 기원전 3000년. 우와. 그래 약 5000년 전서부터 이 칫솔의 어떤 용도, 칫솔의 용도를 대체하는 물건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기원전 3000년경에 고대 이집트에서 그런 물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랍권에서는요, 미스왁이라는 나무가 있다라는데 그 미스왁이라는 나무의 목질 부분, 껍질을 다 잘라내고 목질 부분을 질겅질겅 씹으면 아무래도 나무의 끈끈한 그 섬유질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빨을 문질렀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문질렀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양치질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수적인 그 무슬림들은요, 미스왁으로 양치질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슬람의 창시자죠. 무하마드가 미스왁 양치질을 굉장히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 꼭 미스왁 이거 하나만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현대적인 칫솔이나 치약과 미스왁을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잘 닦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스왁 나무의 어떤 그 특유의 냄새가 좀 고약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 옛날 문헌을 보면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양치질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심지어 그 양치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치라는 이름이 유래가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인가 하면 버드나무를 양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어로 양지. 그 버드나무를 가지고 이를 문질러 가지고 양치를 대신했다. 그 양지질에서 현재 양치질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양지가 양치로 바뀌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이건 그냥 설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도 조상들이 옛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양치 이 오래 했었다는 얘기예요. 양지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15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동물 뼈에다가 홈을 내고 그 사이에 동물 털을 끼워 가지고요 사용을 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칫솔의 형태지요. 그런 물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중국에서 등장을 해요. 상당히 그런 생김새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현대의 양치하는 방법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거지요. 그리고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이런 형태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3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나일론 칫솔이 듀폰에서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칫솔이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듀폰사 나일론 재질 칫솔 판매 1938년 2월 24일의 일이었습니다. 1984년 2월 25일 보겠습니다. 서산 간척지 물막이 공사 현대건설 폐유조선 이용 세공법 선보여. 야, 이거 말이죠. 말이 길어서 어렵지 그냥 딱 쉽게 정주영 공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주영 공법으로. 이 서산 간척지 공사 당시에 공사를 현대건설에서 A지구와 B지구로 나누었다 그래요. 근데 B지구는 공사가 잘 됐어.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좋고 문제는 A지역이었어요. 이 A지구에서 최종 물막이 공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난관에 부딪힌 거야. 왜냐하면 이 수로가 좁아지니까 초속 8m의 엄청난 급류에 이 공사를 더 이상 해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속 8m 이거 우리가 못 느껴. 어느 정도 급물살이었던가 하면은요, 승용차만한 바위 덩어리를 물에다 풍덩풍덩 빠뜨리는 겁니다. 연신 빠뜨림에도 불구하고 이 급물살에 바위 덩어리가 쓸려서 내려갈 정도로 그 정도로 물살이 강했다는 겁니다. 이 급물살 때문에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급기야 현장 감독이 정주영 회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회장님, 철사로 돌망태를 엮어가지고 15톤 그리고 30톤 이 트럭들로 매일 돌을 실어다 쏟아붓고 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이야기죠. 정주영은 고심합니다. 물살이 거세서 해상 장비로도 안 되고 육상 장비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거센 물살을 죽이는 방법을 쓰면 되지 않겠어? 물살을 죽여! 정주영답게 정말로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죠. 맞아. 그 물살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현장 감독이 하는 얘기가 글쎄요. 물살을 어떤 방법으로 죽이느냐 그게 문제겠지요. 정주영답게 한 소리가 더 날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라고. 머리는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야. 이럴 때 쓰라고 붙어있는 거야. 고철 우리가 그 고철로 팔아먹으려고 사온 거 있잖아. 유조선. 그 유조선을 당장 서산 앞바다로 끌고 오시오. 그래서 울산 앞바다에 묶어둔 폐유조선을 서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폐유조선으로 물살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몇 번이나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결국에는 정주영식 유조선 물막이 공법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정주영 공법 이렇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물막이 공사의 신공법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정말? 네. 야,
그분의 그 말투, 그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선연하게 기억에 남아 있네요. 네. 자, 1995년 2월 26일 보겠습니다. 김영식 9살입니다. 킬리만자로 정복, 세계 최연소 등정. 와,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네. 대구 옥산초등학교 3학년 김영식 군이에요. 세계 최연소로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길만스 포인트에 등정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높이가 5,685m라고 그래요. 5천. 초등학교 3학년이네, 3학년. 자. 이 김영식 군이 아버지하고 이제 사흘 동안 강행군 끝에 길만스 포인트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 가족이 이 삼부자 산악인으로 이미 유명세를 떨쳤다고 그래요. 그 형인 김인식 군도 13살 때 알프스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죠. 몽블랑의 등정 성공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바로 한 해 전이죠. 1994년에 스위스 어린이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기록을 바로 이듬해에 깨트린 겁니다. 이제 뭐 워낙 많은 세월이 흘렀고요. 지난 2018년 10월 달에 뉴멕시코의 콜튼 테너라는 어린이가 6살 1개월로 신기록을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1991년 2월 28일 보겠습니다. 이라크 항복으로 걸프전 종결. 네. 이 이라크 걸프전이 개전이 이랬습니다. 1990년 8월 2일 날 새벽에 이라크가 자신의 정예 부대죠. 공화국 수비대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만여 명. 그러니까 5개 사단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엄청난 대병력을 이끌고 쿠웨이트를 일제히 침공합니다. 쿠웨이트는 그럼 맞서서 어떻게 저항을 했느냐? 병력이 일단 총병력이 2만 명밖에 안 돼요. 침공해온 이라크 병력이 10만 명인데 5분의 1 수준으로 어떻게 그 공격자를 방어자 2만 명으로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탱크 275대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 저항하지 못하고 6시간 만에 수도를 내주고 이틀 만에 정말 모든 것이 저항 한 번 없이 그냥 이라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로는 이제 다국적군이 이제 나서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종전은 이랬습니다. 1991년 1월 17일 새벽 3시에 미국을 주도로 한 다국적군 33개국이에요. 다국적군이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전쟁의 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종전, 마지막 종전까지 가니까 종전 전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라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죠. 대규모 공습을 감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1991년 2월 28일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사실상 항복을 선언을 한 거지요. 네. 전쟁 돌입한 지 43일 만에, 종전전쟁 돌입한 지 43일 만에, 또 쿠웨이트 침공으로 봤을 때 209일 만에 걸프전은 사실상 종결이 됐습니다. 자, 전쟁은 그렇게 끝났는데 남은 것이 뭔가요? 쿠웨이트는 당연히 모든 피해를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라크는 남은 게 뭔가요? 마찬가지로 초토화된 국토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처만 남겼죠. 미국은, 다국적군은 그렇습니다. 전쟁은요, 남기는 것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전쟁은 남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지구상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의 비극이지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지난 2년 동안 매주 한 편씩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1년 동안은 사연인 가요, 그래서 우리 대중가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53화까지. 그리고 54화부터 또다시 53편은 역사인 가요, 지난 한 해 동안 역사인 가요, 그래서 매주 한 편씩 오늘처럼 이렇게 그 주의 역사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편안하게 누구나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이야기로 엮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3월 첫 주. 요 한 주만 끝이 나면은요, 꼬박 365일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셈이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뵙게 된 게 2년이 지나네요. 네.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구독자가 늘어날 때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남을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한 주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더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콘텐츠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많이 칭찬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고 권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성실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뵙습니다. 감사합니다.